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6일 저녁 6시 16분입니다.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실력이 빨리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뭘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C++ 개발자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트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C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공부 열심히 하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자면 이제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 코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트랙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OOP의 개념을 배워야 되니까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면 여기서 자바로 넘어가도 되냐. 네, 상관없죠. 본인이 원하는 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나 비전공자인데 이 전공자와 견줄 수 있는 뭔가 나도 실력을 쌓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권해드린다라기보다 제가 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발자로 살아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실력이 확 올라갔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했던 프로젝트냐면 좀 오래된 얘기인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저장된 게 2007년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7년인지 이게 6년에 했던 건지 언제 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일단 마지막으로 저장된 게 대략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몇 년 전 일이죠. 아무튼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 비너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버추얼 네트워크 유저 시스템이었나? 하여튼 약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약간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이제 비너스라는 단어를 맞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제 사업이었어요. 이제 그 사업의 산출물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국가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안 요청서에 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개발을 했었어요. 뭐랬냐? 언제 이제 하다가 실력이 늘었는지 이 프로젝트를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때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비주얼 C죠. 네, 비주얼 C로 개발을 했고요. 저 때가 아마 이제 저게 8이니까 9.0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9.0이란다. 2009인가?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2009였던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저 프로젝트 산출물에 시연 영상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구나. 이게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이 있죠. 이 온라인 게임의 어떤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이 테스트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오픈 베타가 있고 클로즈 베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어떤 개발 단계에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게임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부하를 생성한다거나 의도적인 이상현상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미리 사전에 파악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개발팀에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어떤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게임에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 서버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해 가지고 게임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에이전트를 하나 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하나 돌려요. 게임을 실제로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생성되는 패킷을 싹 다 저장을 해요. 이걸 몽땅 다 저장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트래픽만 따로 뽑아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저장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정제한 다음에 어떤 이제 편집을 해준다거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 재생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사용자 계정을 한 200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200개의 네트워크 트래픽이죠. 이제 게임 내에서 왔다 갔다 뭔가 에이전 뭐 캐릭터가 이동을 하든 이런 게 생기면은 그 200개를 전부 다 수신해가지고 그 200개의 유저를 만들어서 돌려갖고 부활을 만든 다음에 뭘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정이 이제 또 이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관리해주고 이제 이런 걸 되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생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를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개의 세션이 뭐 똑같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한 사람이 여러 번 로그인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 내에서 행동이 같다 하더라도 일단 뭐 요거는 이제 다른 걸로, 그래서 200개가 돼야 되고, 그걸 이제 네트워크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만 치환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기능들이 필요했던 거죠. 말이 긴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윈도우 XP였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 레코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작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와이어샷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패킷 리스트 파일을 이제 별도로 저장을 하게 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제가 확장명을 VPL로 바꿔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안에 이제 다른 그 제어 코드가 몇 개가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패킷을 레코딩 한 다음에 게임을 작동을 시켜요. 이 게임은 그 에트리에서 이것도 만들었었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MORPG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녹화가 끝났잖아요. 그 녹화가 끝난 걸 이 프로그램, 이게 이제 비너스 익스프레스라고 얘가 이제 편집하는데 그 패킷 내용들을 로딩을 해봐요. 그럼 패킷들이 이제 와이어삭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직접 편집을 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목적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쓸데없는 트래픽들 있죠. 뭐 UDP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이 게임에 유관한 것들만 딱 남겨놓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 패킷을 다시 재전송하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샘플 기본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얘가 이제 비너스 메인이라고 돼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함수 이름 앞에 막 여기 보면 이제 함수죠. 그래서 get 패킷 카운트 이런 함수가 있는데 앞에 골뱅이 붙어 있고, 어떤 건 식별자 앞에 달러 붙어 있는데, 이거 파싱하기 편하게 하려고 귀찮아가지고 그 스크립트 언어를 심플한 문법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별자 앞에 기호가 이제 달러면 변수, 뭐 이제 그 at 표시, 골뱅이 표시가 있으면 이게 이제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장 프로시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거는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게 있다면 만들어 넣는 거죠. 근데 이제 패킷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다 그러면 몇 번 패킷 어디에 뭐 어느 옵셋 위치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연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디버그 모드로 돌려.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 짜고 돌리고, 그러니까 패킷을 가져와서 세션 아이디 패스워드만 뭐 바꿔쳐가지고 딴 걸로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 로그 메시지도 출력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정을 와장창 만들고 이걸 대량 생성을 한 다음에 로그인 시켜 놓고 실제 캐릭터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네, 캐릭터들이 이제 지금 저게 한 100개인가 200개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숫자 올라가네요. 한 200개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캐릭터 200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부활을 만드는 건데, 네, 저런 식으로. 그러면 게임 내에서 이제 뭐 하는 행동이 같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줄 서서 다니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거는 이제 저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 메시지가 이제 뭐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겨우 이걸 하자고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하나 짜서 넣어야 되니까 이때 실력이 늘은 거죠.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하나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 언어에 내가 문법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렇게 구문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구문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보시면은 그 스크립트에서 이 뒤에 이제 세미콜론이 없어요. C 언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조건문이나 제어문이 있으면 이제 엔드 기호로 묶어가지고 이제 절차적으로 수행하는 그 인터프리터 언어처럼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미콜론으로 안 찍어도 엔터 키만 치면 이제 얘가 하나의 구문 단위로 이제 인식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end라는 기호가 입력되면 얘가 이제 그 끝이 난 걸로 스코프의 끝처럼 이제 작동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죠. 이름을 내가 액션이라고 준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너스 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자 정의 액션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내장 액션이 있고, 뭐 함수라고 하든 액션이라고 하든 뭐 이름을 내가 짓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일단은 늘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이제 GUI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 GUI도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니? 예, 실행, 또 닫아버렸구나. 네, 요런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지금 뭐 로딩된 게 패킷 목록도 없고, 뭐 이제 스트럭처 디자인도 없고 이러니까 뭐가 이제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add page 코드 그러면 이제 전체 패킷을 송수신하는, 그러니까 이제 송신하는 게 있으면 보내고 수신하는 게 있으면 받는 스크립트를 제너레이트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킷이 없으니까 뭐 할 거는 없는데, 네, 이제 뭐 이런 건 없는데, 요거를 잠깐 데이터 하나를 제가 로딩을 해 볼게요. 네, 로딩을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세션 아이디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걸 건다 F9 그러면 이제 비주얼 C 맨날 쓰다 보니까 똑같은 거 했고, 디버그 모드로 돌리면 컴파일 한 다음에 이제 문법상 맞으면 돌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F10키 누르면 이제 하나씩 넘어가서 이때 패킷 카운트 값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이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패킷 목록 같은 게 이런 게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기 스트럭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패킷이 있으면 그걸 로그인 형태로 파싱하겠다 그러면 어떤 옵셋 위치를 이렇게 하드 코딩 하듯이 정해줘 가지고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이 뭐다 이렇게.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개선을 하긴 했었는데, 당시 요구 스펙이 요 정도면 충분해 가지고 이제 저런 개발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거 돌려보면은 뭐 이제 당연히 지금은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뭐 F5키 눌러서 쭉 돌려보면은 이제 뭐 이제 스크립트 실행이 종료됐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select 패킷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그 변수에 주어진 어떤 저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 프로세스 패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킷에 대한 처리를 한다는 개념인데, 인바운드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읽으려고 시도할 거고, 그게 아웃바운드면 이제 송신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패킷을 수집한 상태에서 조립해 가지고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소켓 통신으로 처리하도록 했었어요. 참 요상한 짓을 했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 파싱할 때 편하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뭐 nCount 이런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nCount에다가 뭐 이런 걸 5를 넣겠다 그러면은 이거 컴파일을 돌려보면 이제 에러가 나요. 왜냐면 이제 알 수 없는 식별자다. 식별자 앞에다가 이제 변수인지 뭔지 구별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이면 요때는 이제 오류가 안 나죠. 컴파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짓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변수 선언 같은 거 하고 컴파일 한번 하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더 선언해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아이고 컨트롤 Z를 누르려고 그러네. 지금은 없는데 뭐 인티저 뭐 제 이런 거 하나 더 선언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 하면은 여기 이제 변수도 반영은 돼요. 실력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면. 네. 제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할 때 실력이 많이 늘었고, 일단 요거에 이제 차기 버전, 차차기 버전도 있었는데, 그 초기 버전 만들 때 일단 컴파일러란 무엇이냐, 인터프리터란 무엇이냐, 이거를 정말 책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런 GUI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죠. 이제 인터프리터 엔진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근데 이 코드 보면, 지금 다시 보면 진짜 허접해요. 지금 클래스 대략 한 뭐 GUI 포함해서 이 정도 나오는데,
그 뭐 컴파일러 코드라고 해봤자 이게 다예요.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드 트리 그린다는 건데 이제 파싱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떤 그 변수라든 게 있다던가 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스크립트 언어상에서 이제 식별자든 뭐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 피연산자하고 이제 연산자를 구별해서 뭔가 그 트리, 돔트리라고 하죠. 그 HTML 같은 데서 그런 걸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행 단위로 뭘 끊어서 뭘 하고 이제 이런 코드들이 잔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스크립트 이제 비주얼 그 비너스 컴파일러 보면은 이제 요런 식의 멤버가 있었네요.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참 창피한 코드인데, 어쨌든 이제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내 이제 인터프리터 엔진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이 인덱스랑 또 이제 이게 맞아야 나중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을 때 이제 하나씩 실행하거나 이런 것도 맞춰주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프로젝트 할 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내가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인터프리터도 좀 만들어 보고 뭐 컴파일러까지 만들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예 이제 그 바이트 코드를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최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 그냥 심플하게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문법 검사할 수 있는 그 일단 뭐 토크나이징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맞는지 검사를 해야 옳으면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크나이저 파서 만들고 이런 건 기본인데 이런 게 다 이제 컴파일러 이론이라는 이제 전공 이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GUI는 뭐 웹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실력 향상의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정도 하시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전공자하고 뭐 실력 가지고 내가 전공자한테 밀린다? 그런 소리 안 들을 겁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가 언제 몇 년 차에 한 거냐면은 저게 7년 차인가? 7년 차인가? 8년 차인가 헷갈리네요. 요때 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내가 초보자인데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C++까지 공부했고 자료 구조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뭐 토크나이저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파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있다 그러면 A는 변수고 B도 변수고 예를 들면 A 더하기 3이 있다 그러면 A는 변수고 이제 3은 상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행시켜 보는 거죠. 요런 정도를 해줄 수 있는 파서 정도를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해보시면 좋겠고 나아가 이제 GUI 정도까지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는 걸 쓰셔도 좋긴 하겠는데 꼭 그럴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겠다. 다만 되면 뭐 좋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만 드려봅니다. 이 정도 프로젝트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셨는데 신입이 합격을 못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언어에 대한 이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뭔가 취업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요 근래 또 왜 갑자기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실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또 질문들을 메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제가 모르는 다른 이슈가 있었나요? 하여튼 좀 몇몇 분들이 메일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후로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제 시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살짝 걱정인 건 뭐냐면은 야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보고 나는 저런 거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쉬워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요 정도 공부하신 분이면 여기까지 그 파서까지 만들고 간단한 그 식을 평가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하나를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것 뿐이지. 그 해볼 만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말이죠? 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